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백수는 놀 때 뭐하지? 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트 마인드입니다. 너무 왜? 너무 긴데요?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똥이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똥이맘님. 네. 똥이는 귀엽게 잘 크죠? 아니, 오늘 새벽에 네. 일어나서 갑자기 이제 자기 똥 싸고 싶다고 화장실에 이제 아기 변기에 앉아서 똥을 싸는데 이제 어른 변기에 아기 네. 보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고3 때 엄마들이 이 피로에 쩌든 아들을 얼마나 그 아이들을 얼마나 그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 마음이 갑자기 투영이 된 거예요. 똥 싸는데. 이게 졸려가지고 졸린데 배는 이러면서 힘을 주고 엄마 나 너무 졸려갖고 제 팔을 이렇게 해줬더니 여기 이렇게 자면서 졸면서 똥을 싸는 거예요. 너무 새벽에. 사랑스러웠구나. 감정이입이 벌써 그렇게. 아니, 사랑스럽기도 한데 그 애잔한 마음 이 아이가 이렇게 똥 싸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야 진짜. 근데 이게 단어만 바꾸면 이 아이가 공부하려고 대학 가려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졸린데 이거를 이 역경을 겪어야 아들이라서 공감이 되시는 거죠? 남편한테 공감 안 되시죠? 아니요, 저는 근데 네. 언니도 알잖아요. 저는 남편 사랑하시는 건 알아요. 네, 저랑 저희 신랑은 사랑 없이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우리 신랑도 그래요. 네. 되게 바람직한. 좀 본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상대가 다르잖아요. 저희 또 신혼이 길었었던 그래서 둘이 좀 유대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그만할까요? 아니 근데 우리도 저는 네. 되게 좋거든요. 그런 관계를 갖고 부부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의 꿈은 약간 그 노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가는 그 뒷모습. 맞아요. 그게 저의 네. 꿈인데. 네. 어제 두 팀이나 봤어요, 제가. 아 진짜? 어르신들. 불륜 아니에요? 아니, 거의 할아버지인데. 아니, 네. 연령대 비슷하시고, 네. 할아버지가 파가 나와 있는 장바구니 어깨에 짊어지고, 할머니가 뭔가 가벼운 장바구니를 들치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가시는데, 뭔가 한 분이 불편하셔. 그래서 꼭 손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받고, 좀 지나서 또 한 번, 저분들 한 바퀴 도셨나 싶은, 한 바퀴 도셨나, 뭐 비슷한 팀이 또 그렇게 손잡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되게 건장하실 때는 손잡고 다니면 다 불륜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딱 아빠가 쓰러지고 나시니까 두 손을 꼭 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래서 막 농담으로 엄마 뭐 신혼여행가? 애틋해지시니까. 네, 애틋해지시고 이제 서로 의지하게 되고 네, 서로 찾게 되고 서로가 이제 필요한 관계로 다시 이제 돌아오신 거죠. 너무 애틋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비록 이제 좀 불편하셔서 그런 거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도 제 꿈은 이제 저희 신랑이랑 손잡고 유럽 여행 가는 거거든요. 네. 저희 신랑이 너무 싫어해요. 왜요? 유럽 뭐 여행을? 어느 부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손 잡는 거, 유럽 여행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손 잡는 거, 유럽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집을 떠나는 거, 그 조건이 또 걷는 거잖아요. 걷는 거. 네, 셋 다 싫어요. 맞다. 잘 움직이는 거 좀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시라 그랬지. 그래서 요새 이제 슬슬 날씨가 좋아져서 계속 좀 산에 나가자고 주말에 산에 좀 가자고 해서 제가 어차피 여행 플랜을 짜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포인트가 산이었던 거예요. 뭐 설악산, 주황산, 무슨 산 이렇게 갔더니 저번 주에 그래서 집 근처로 가자. 이번에는 멀리 나가지 말고 집 근처로 가자. 대지산을 가자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대지산 가기 싫다고 이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빠랑 놀래 이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신랑은 고통은 나로 만족해. 우리 주영이를 건들지 말아줘. 그래서 네. 저희 꿈을 접어야 되나. 이게 그 사랑의 언어가 있대잖아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아세요? 아니요. 사랑의 언어가 어떤 사람은 꼭 안아주는 육체적인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사랑, 어떤 사람 선물을 줬을 때, 어떤 사람 말로 칭찬해 줬을 때, 어떤 사람은 내 집안일을 대신해 줬을 때, 어떤 사람은 함께 무언가를 했을 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저는 뭘 함께 하고 싶은데 맞아요. 함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세요? 함께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함께 하고자 하는 걸 본인이 튕기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서로 함께 하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해야 어쨌든 돼요. 사랑의 언어는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아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자 그랬을 때 안 가서 제가 삐졌었잖아요. 아니 기억을 이렇게 못한다니까. 여튼 이건 네. 나중에 얘기하고요. 네. 네. 그래서 옆으로 남편분은 갔어요. 사랑의 언어가 뭘까 궁금하네요. 자기를 가만히 두는 거. 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제가 이제 퇴직할 때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 그런 사람들의 관계도 너무 힘들고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놓인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때 좀 상도 당했었고 해서 이제 아는 언니가 추천을 해서 그 신점 보시면서 타로 카드 하시고 심리학 박사 받으셨고 네?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심리학을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게 심리학 박사쯤 되면은 다들 하나씩 치트키가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지금 세대에서는 계속 하나 더 쌓아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점, 사주, 타로 최근에 하는 명리학. 고민에 빠진 민트님. 네. 제가 아는 심리학 네. 박사들은 그런 거 없던데. 그 분야도 분야 나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다. 왜냐하면 이 뇌 쪽으로 약간 분석적인 거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안 가고 상담 흥미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은 다른 거 안 하시던데. 양창순이라는 독특하다. 정신의학 하시는 그분도 의사분들. 명리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흔한 건 아니고 네네. 그런 분들 드물죠. 잘 없어. 근데 또 그런 독특하다. 분들끼리는 그런 분들끼리 또 뭐 모이시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신뢰감이 가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 전까지 제가 뭔가를 다져놓는데요. 그래서 50 이후에 신랑이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하게 해준대요. 오, 최고다. 그게 뭐냐? 너 잘 알잖아. 아니 우리 신랑 하고 싶은 게 없다. 가만히 있는 거. 그거야. 니네 신랑은 하고 싶은 게 그렇지, 아무것도 여자들은 없는 사람이야. 또 나가니까. 가만 놔두고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신랑을 잘 타일러야 돼. 네가 50대까지만 신랑이 버텨주면 신랑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소파에 앉아있고 어디에 앉아있고 산책 나가고 그러다가 맛있는 음식 만들고 이게 신랑이 가장 하고 싶은 건데 이거 하게 할 수 있다고 그 그건 얘기를 굳이 뭐 심리학 박사 안 해도 50 넘어가면 여자들 혼자 나가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똥이맘님은 굉장히 활동적이신 스타일이시잖아요. 누가 저요? 네. 네. 따로 다니셔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겠군요. 아들도 그렇다는. 아들은 아직 알 수 근데 없지 않을까요? 이제 뭐 알 4살이니까. 수 있어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셨던 것 활발하기는 같아서. 한데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집 안에서 활발하구나.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약간 피가 아빠 쪽 피를 조금 더 갖고 왔네요. 그건 또 모르겠어요. 좀 더 잘 알아봐야 좀 알겠죠. 잘 알아봐야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제 DNA가 너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보이는구나. 근데 네. 저희 신랑은 이거 봐, 나 닮았잖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럼 우리 식구들은 다 비웃는 거지. 저 남자가 이 아이의, 그러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내 아이게 확실하잖아요. 그쵸. 근데 남자는 그 본디 옛날부터 모르잖아요. 솔직히 확실하진 않잖아요. 본디. 네. 얼굴이 진짜 판박이지 않은 이상 성격이 비슷한 걸로도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발가락이 라는 닮은 거를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호족제도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절박했으면 얼마나 피로했으면 이 문서 하나라도 내 자식이라고 박아놓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야기의 전개가 참 재밌다. 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늘 미드전이 하는 토종까지 왔어. 미드전이 폭망해서 도입으로 이렇게 양념을 좀.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산책하다가 갑자기 빵 터져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산책하다가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야 완전 너야. 너랑 똑같아. 이러서 생긴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게 저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랑만 우리 시댁에서도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을 닮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우리 집 피추를 아니다 공식 선언을 하셨어요. 어머님, 시누이, 아주머니 공식 선언을 했는데 오직 우리 신랑만 이봐 나 닮았잖아. 쌍꺼풀 하나고 나 닮았다니까.
이런 소리 이거 먹는 거 나 닮았어.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접니다. 근데 네, 확실해요. 누가 봐도 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때요? 남편 안 닮았지만 나만 닮았다 하는 게 약간 더 이렇게 뿌듯하게 자부심으로 오나요? 근데 그게 성이 달라서 네. 그 외형적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역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격변을 겪어서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되게 이쁘장했거든요. 지금도 예쁘장하세요. 저는 이목구비 서글서글하고 완전히 서구적인. 공대를 네. 들어가셔서 그런 거예요. 네, 공대에서. 아니 이상하게 남편들은 네. 왜 사진을 그렇게 찍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찍어요, 이상하게 진짜로. 네. 뭐 찍을 줄 모르는 거야. 이상하게 찍는 거 작전이지 아니야. 않을까? 아니 우리 신랑한테 항상 우리 신랑이 이제 저 사진 찍어주는 거를 제가 보거든요.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빠 이 여자 아는 여자예요. 바람 피니? 바람 피려면 좀 끔을 올려. 근데 정말 어떻게 그런 표정과 그런 제스처를 할 때 네. 일부러 그런 것만 찍는 것 같아. 그 영화 아시죠? 굉장히 예쁜 미모의 배우였는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형수술할 때 이 성형수술하는 의사가 이 여자를 흠모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일부러 실패해서 결혼을 해요. 웬일이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 그럼 그럴 수 있겠다. 저희 신랑은 저를 좋아하는 포인트가 전략적으로 뭐 계속 내가 못생겼다는 거 그게 아니고 증식시킨다고? 전략적으로 지금 좀 안 예쁘게 찍어서 남들이 거들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 전략이지. 전략. 대외 홍보가 그 안 사진을 되게. 누가 본다고? 혹시 모르니까. 모르지. 아 저는 그 얘기 듣고 반대로 그런 나의 이상한 모습을 외계인 같은 모습을 좋아하나? 또 취향 독특하나? 진짜 독특한 사람인가? 그 사람 눈에는 이게 보이니까 이 모습을 찍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실수예요. 그냥 눈으로 볼 때랑 이거 찍는 그 순간을 안 보더라고. 그 아니 순간 근데 꽂혀서. 사람이 그렇게 실수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타이밍이 0.1초만 빗나가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드저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드전이 굉장히 쉽죠. GPT에서 사진 이 배경을 설명을 해줘.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이제 동화책 만들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GPT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손에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좀 주문을 했어요. 엄마, 아이스크림 소방차를 아이스크림 만들어줘. 소방차? 네. 그 소방차가 있었는데 얼핏 보고 이걸 아이스크림 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엄마가 보기엔 다른 건데 딱 봤더니 자기가 봐도 소방차인 거지. 근데 자기가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건 아이스크림 소방차야.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소방차에 관련된 동화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영아 근데 아이스크림 소방차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새끼 뭐지? 근데 아니 두뇌 회전이 정말 빠르다. 진짜. 아니 살짝이야. 내가 잘못 말했다는 거를 이렇게 피해갔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 제가 한참 뭐를 그때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드전이라 하는 걸 옆에서 좀 봤죠. 자기 주영아 이거 네 캐릭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엄마 좀 만들어봐 하는데 딱 깊게 한숨 쉬면서 그러니까 뻔듯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한번 만들어줄게. 해서 다시 이제 그 초반에 스토리 잡았던 거는 좀 버리고 아이스크림 스토리로 잡았더니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차인데 그 소방 호수에서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네.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도 종류가 있는 거지. 하나는 뭔가 아이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아이를 달래줄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달래주는 거. 둘째는 뭐 어디에 그 홍수가 나서 아이가 떠밀려 가는데 아이스크림을 뿌렸더니 시멘트처럼 굳어가지고 이제 그 다리를 만들어줘서 오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했어요? 챗GPT에? 챗GPT는 그 전 시간에 얘기한 거긴 했는데 일단은 나는 그 5살짜리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템들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GPT한테 5살짜리 남자아이가 주인공이고 우리 주영이가 주인공이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소방차인데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매직
비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스토리를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짜줘. 근데 이제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인 거 뭐냐면은 지금 주영이가 그 친구한테 받은 200권의 그림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칼데코상 받은 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봤더니 작가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작가 책을 진짜 우연찮게 그 작가 책만 뽑아서 아이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 혹시 이 작가 알아? 안 돼요. GPT한테 물어본 네, 거죠. GPT한테 네. 안 돼요. 알겠지. 얘는 뭐 1900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 작가도 조금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 뭐냐면은 이 작가는 그림 그리는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을 수도 있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그림 그리는 화가였는데 아들이 자꾸 만화만 보는 거야. 내가 화가인데 아들이 만화만 보는 거야. 좀 속상하다가도 그럼 이 아이한테 조금 더 좋은 괜찮은 글을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직접 그린 거죠. 처음에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만화적인 요소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한테 매력적인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가미를 해서 아이한테 보여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칼데코상을 4-5개를 연이어서 다 받은 거예요. 그 책을. 근데 그 책만 유독 갖고 와서 밤에 읽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 알아? 안 돼. 그 작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야? 글을 쓸 때 어떻게 써? 이렇게 써. 오케이. 그러면은 위에 이 내가 말했던 아이템들 5개를 이 작가 스타일로 스토리를 짤 거야. 뭐 리스트 5개만 줘. 라고 해서 이제 그 중에 재밌을 것 같은 것들을 제가 좀 골라낸 거죠. 그래서 이 타이틀로 해서 나는 뭐 10페이지가 필요하니까 10페이지의 내용을 해줘. 그리고 미드저니로 할 거니까 이 페이지마다 배경을 설명을 해줘. 잘 그릴 수 있게 설명을 해줘. 한 다음에 전체 스토리를 짜줘. 라고 해서 동화책 한 권의 텍스트는 나온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러네요. 근데 넣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입력을? 네, 생각보다 거의 키워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네요. 맞아요. 그렇죠. 스토리만 없다 뿐이고. 맞아요. 이어붙이기만, 그러니까 마치 짧은 글짓기 같은 느낌? 그러네요. 네. 단어들을 다 던져주지 네.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100일장, 조금 더 디테일한 100일장이나 논문 주제에 던지듯이 던져줘야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러지 않으면 좀 그 랜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이런 정도의 키워드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키워드 몇 가지만 가지고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가 평이해지나요? 너무 병이해지고 너무 바람직한 그냥 엔딩? 네, 그쵸. 그렇게 가고 너무 무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키워드를 세심하게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 챗 GTP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액트헤드라고 하거든요. 너 뭐처럼 해줘. 그게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금은 막혔다고 하는데 너는 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뭐 사이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쪽으로 다 되게 그렇게 좀 그 우회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도 도와줬었는데 한 2-3일이면은 찾아가지고 다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있었어요. 뉴욕에서 뭐 마약 제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를 알려줘. 이런 것들도 가능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트헤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처음에 시행착오가 많이 겪었던 거 뭐냐면 뭐 동화 작가 그 유명한 동화 작가가 누구야? 안데르센이야. 최신 동화 작가로 알려줘. 안데르센의 영화는 최신에도 인어공주가 상업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뭐 디즈니에서 나왔어. 이러면서 고집이 굉장히 세요. 네,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겟이 확실했잖아요. 5살 아이의 자동차 사랑하는 거고 그런 그러니까 키워드들이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니면 듣다 보니까 그 우리가 불분명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쉽게 못하는 게 생각을 그렇게 연습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 아까 우리 심리 상담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담가처럼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받아 적으면서 그거를 표현해서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그 능력이 저는 점점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맞아요. 이 챗GPT를 사용하면서 마치 처음에는 우리가 엄지손가락이 카톡에 이렇게 이만큼 쓰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관절염 오죠, 엄지손가락. 그렇죠. 그것처럼 챗GPT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더 정확하고 명료하고 키워드를 갖는 능력이 또 발달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연히 너무나 괜찮은 글이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보고서가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거는 정말 로또 맞는 정도의 행운 같더라고요. 계속 제가 한 달 정도 써봤거든요. 한 달 조금 넘게 썼더니 그거는 로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왜 GPT 나와서 뭐 대학가가 술렁술렁되고 뭐 그런 전문가들이 술렁술렁 되는 거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이 한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질문하는 능력 같은 것들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할 능력인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진입 장벽은 낮은데 거기서 중간급이나 프로급으로 가려면은 또 그만큼의 연습이라던가 그런 스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이게 예. 버전업이 되면서 이런 부분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인간의 능력일 것 같아요. 질문하는 능력이 어쨌든 있어야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질문하면 일반적인 대답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디테일한 걸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고집이 세서 계속 그쪽으로 걔가 편향돼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걸 방향을 틀려면은 네. 내가 질문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능력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챗GPT가 대답하는 그 고집이라는 것도 저는 버전업이 되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어차피 그렇게 고집 하거든요. 부리면 새로운 창을 열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안 될 쌤 말고 다른 사람 알려줘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저는 그때 저도 그냥 뭐였죠? 나는 시간이 남아돌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야, 하지만 안 될 쌤이 뭐 이러이러한 거는 없잖아. 이러면서 풀어냈구나.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시간이 없다 해도 그런 시간은 또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네가 어디까지 안데르센을 추천하나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디테일하게 범위를 좁혀준 거였죠. 챗GPT 보이스 기능 들어가면 참 좋겠네. 말만 하면 되잖아. 이제 앉아서. 곧 들어갈 거예요. 그게- 거의 됐어요 지금. 그런가? 네. 저희 그 되게 뭐죠? 편할 것 같아요, 진짜. S컵? 아니요, 어제 말씀하셨던 뭐였죠? 수컵? 아수겁. 네, 그게 아수겁. S컵이에요. S컵. S컵을 아수겁이라고 읽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그거 만든 회사에서 일부러 아수겁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괜찮네요. 그것도 뭐 괜찮아요. 약간 좀. 그거 마케팅인 저도 거죠. 이 컴퓨터를 안 들어가 보고 카톡에서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제법 잘 따박따박 재밌죠? 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네. 예. 근데 거기도 보이스 기능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근데 카톡 자체가 보이스 기능이 되니까. 네, 그쵸. 네. 그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그건 금방 네. 될 거예요. 편하겠네요. 맞아요. 그거는 뭐 쉽게 될 것 같네. 그럼 진짜 쓰느라고 애쓰는 것보다 정말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챗GPT였고 미드저니는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드저니 할 준비가 다 돼 있죠. 가입했죠.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미드저니랑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루기를 한 번씩 알았어. 하는구나. 아니죠. 이제 얘를 고용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나의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렴 하면서 유료화. 고용을 하고 유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이게 참 안 읽죠 매뉴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지? 한국인들은 그래서 손님을 안 걸고. 그래서 잡스가 나왔잖아요. 매뉴얼을 아예 안 만들었잖아. 한국인들을 위해서. 네. 한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그걸 미드전이랑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 한 3주간 그랬죠. 아, 진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 한국인 한번 인증? 해봤죠. 네,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들은 얘기로 미드전이 그 유로 가입할 때 슬쩍슬쩍 들은 얘기로 계속 했는데 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한계, 어떤 걸 알아야 되나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우선 그 한계라는 거 먼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아이스크림 소방차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머릿속에 상상한 그거랑 그대로 일치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 얘가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직도 AI가 인간을 지배하려면 한참 멀었구나. 괜찮다 안심하면서도 이게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계가 아닌 이상 뭐 해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설명서를 봤더니 일단은 그 초보자가 가장 하기 쉬운 실수. 그러니까 초보자가 폭망해서 미드저니를 떠나기 쉬운 떠나는 이유. 첫 번째.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챗GPT에서 학습시켜가지고 그대로 붙여놓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안 끝나요. 이게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프롬프트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들어오고 해서 GPT한테 던져 놓으면은 이해했니? 하면 이해했어. 네가 원하는 씬을 줘봐라고 하면은 네가 만들었던 이거 씬 있잖아. 이거를 이 프롬프트 가이드에 따라서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프롬프트를 촤라라락 만들어줘요. 짧게 만들어줘, 길게 만들어줘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미드저니에 있는 매뉴얼을 챗GPT한테 주고 챗GPT한테 내가 이런 걸 명령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뭐라 그러나 명령어를 만들어줘. 네, 명령어를 만들어줘. 했더니 만들어주더라.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GTP가 발음이 제가 너무 GPT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배경은 어떤 거고 아이는 무슨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고 아이가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고 뭐 햇살은 따뜻하고 그 스타일은 뭐 디즈니 스타일이라던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해주고 각도는 어디서 보게끔 해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쫙 나와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잘 안 되죠. 원하는 이미지가 난 이거 너무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미용실 가서 맞아요. 이런 머리 해주세요 하면 내가 상상했던 거랑 다른 걸 상상하시잖아. 맞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딱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해 맞아요. 못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달라는데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거 제가 실은 꿀팁으로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얘도 그 미드저니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아예 그냥 입력하는 게 좋더라고요. 내가 어떤 소방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소방차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소방 G차, 소방 사다리차, 펌프차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아예 내가 원하는 모델을 사진을 넣어주고 이 소방차랑 아이랑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려줘. 라고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용실 가서 사진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언어로 표현하기 그러니까 저희는 소방차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소방 사다리차 빨간색 불 끄는 거 그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표되는 이미지들이 없는 거예요. 소방차 분류가 다 평등한 거죠. 그 그래서 그런 사진 것들은 어디서 뽑아서 동화책 같은 데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사진을 뽑아도 되는 내가 거고요.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사진 뽑아서 네. 미드저니다가 그걸 그러니까 미드저니에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저작권에 위배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사진 올려가지고 이 사진에 이런 캐릭터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하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근데 거기서도 디테일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만약 거기에서 조금 난 뭐 모서리가 각이 없고 좀 말랑말랑 구름 같은 느낌의 차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알아먹을까? 그거를 GPT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거기다가 다시 이 작업이 되게 여러 번 해야겠어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딱 나오려면. 감을 잡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GPT가 다 해준다는데 뭐 한번 해보지. 일주일 걸릴까? 쟤는 뭐 하루 만에 했다는 것 같은데 일주일 정도 좀 넉넉히 시간 두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막 이게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마케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드저니가. 처음에 딱 넣었을 때는 한 70% 근접하게 올라와요. 나머지 30이 문제구나. 조금만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계속 70%에 머물러요. 안 되는구나 그게. 네, 70% 80% 근데 이게 제가 디테일이 부족했던 거죠. 그치.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한국인들의 특징산. 제가 먼저 이렇게 가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고 했으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보다도 쉽게 할 수 있다니까 그냥 운전면허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저도 미술 써봤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더 저는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진짜 잘 못하는 사람도 그냥 넣었을 때 나와주는
주는 정도가 얘들이 발전이 돼야지 지금 좀 난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 뇌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지. 네, 그 상상한 CT로 건.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 만에 해서 잘 됐다는 분은 약간 이미지 작업을 원래 하셨던 분인가요? 이미 미드저니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는 되어 사람인 있죠. 거죠. 원래 직업은 이쪽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하루 만에 했다는 건 내가 볼 때 이미지 작업에 대한 감이 있으신 분일 것 감을 같아. 만들어 놓고 네, 네.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때 하루 만에 완성을 한 거죠. 그러실 것 예. GPT가 이미지 작업을 해주지 않나요? 아까 설명을 이렇게 넣으면 이미지가 되죠. GPT 아직은 그 기능을 넣은 거를 GPT-4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이미지 작업이 이미지가 게 들어가 되는 있어요. 걸로 어떻게 돼 들었는데.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글로 네. 답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지가 GPT? 된다고 내가 GPT는? 들어. 폰은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4까지는 그게 애매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지금 준비는 다 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어주면 또는 그 내가 영상을 보여주건 이래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은 그거는 생성까지는 미드저니보다 오히려 GPT가 버전업이 돼서 거기서 그림 나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지금.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다른가요? 같아요. 네. 그때 썸네일 그려주는 그거는 다른 거죠. 미드저니도 있고 그건 그게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퀄리티 차이가 얼마 전에 제가 포스터 하나 만들어 보려고 어디서 했더라? 하여튼 어디선가 해보는데 딱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마지막 디테일을 못 잡아줘. 보니까 달이라는 게 있네요. 맞아. 네네. 그게 지금 그 빙 이미지랑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맞다. 미드저니보다 다리가 있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퀄리티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냥 블로그 쓰거나 간단하게 사례 사진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좀 편한데 작품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미드저니가 제일 낫나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미드저니가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미드저니 5 나왔고 리지 버전도 업데이트 됐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저도 좀 다른 데 관심을 가지다가 그냥 하나에만 올인하자. 여기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네. 어떤 거에 올인을 해야 되지? 가장 빠르고 가장 선두로 나가는 거? 그게 미드저니인 것 같아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얘한테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면은 얘도 또 성장하는 속도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미드저니를 한번 뽀개놓고 네네. 다른 걸로 가면은 그게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나오기 전에는 뭐 그 디자인 툴로 포토샵이라던가 일러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포토샵 한번 해놓으면은 그냥 일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몇 가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디자인을 할 때 그 칩이 있고 회사로 생각하면 실제 일하는 디자이너들한테 정확하게 말로 이런 걸 원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리고 가지고 오면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이게 사실은 그 레벨에 있다는 것은 이것도 어느 정도 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려도 봤고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감각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툴인 거지 아무나 쓸 수 있는 툴은 여전히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 써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감각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고 내가 스토리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지 않았다면 일을 시키면 얘는 말씀하셨듯이 민트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노멀한 것만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동산 개발 쪽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 건물 외관 디자인을 하거든요. 외관 디자인을 맡기면은 계속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모던한 스타일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었어요. 근데 그 외관 디자인 하시는 분이 제가 가장 오래 일을 했다고 하니까 뭐 대표님 이런 거는 어떠세요? 저런 거는 어떠세요? 대표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대표님이 모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 우리의 모던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표님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그쵸. 모던이다. 그때 당시에 모던이다. 그럼 지금 풍으로는 뭐 이런 풍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 알아가고 내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지만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설계하면서 느끼는 네. 부분인 거예요. 딱 느꼈던 게 저는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한다고 저도 엄청 그 이미지적인 걸 중시하기 때문에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미팅 끝나고 막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미팅 때 가봤더니 영 다른 게 나와 있어요.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구나. 맞아요. 그려서까지 드렸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거구나. 맞아요. 내 뇌를 옮겨줘야 네. 돼.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네.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두 번째로 네. 말씀드릴 거였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추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단어들만 얘기를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소방차처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소방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심볼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서양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심지어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 종류별로 다 평등한 가중치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추상적이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인식이 잘 아름답게 그려줘. 이런 아름답게 거 판타스틱하게 해줘. 맞네. 네. 뭐라고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요. 그럴 바에는 아예 내가 원하는 사진풍을 던지거나 혹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저희 한참 DSLR 유행할 때 보면은 뭐 캐논 렌즈와 소니 렌즈의 차이점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캐논 뭐 50mm 렌즈 느낌으로 해줘. 네, 찍은 것처럼 아니면 뭐 피카소 초상화풍으로 해줘.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넣어야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디테일 하려면 뭔가 아는 게 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네요. 진짜. 기본- 그냥 예쁘게 네. 해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언어가 남이 들을 수 있는지 미드저니가 들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프로그램 잘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소방차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여기 소방차, 여기 뭐 이렇게 아예 디렉팅 할 수 있는 툴이 나오면 훨씬 더 그리기가 좋을 것 같아. 걔도. 그리고 그래도 내 안 머릿속, 될걸요? 그러니까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100%는 안 돼요. 어차피 걔는 투덜거리지 않는 애니까 계속 아웃풋을 내고 계속 지적질하고 위로 올려, 옆으로 옮겨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이미지를 아까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스케치한 걸 입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소방차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뭐 사실주의 작가가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 사람 풍으로 그려줘라고 하면은 나는 산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이제 막 휙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를 해야지만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너무 고퀄의 그림이 나오기도 해요. 완전 다른 내용이기는 하는데 탐나는 그림들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작가 활동 한번 그날 예. 그걸로 상탄 분 어젠가 네. 그 제가 웹으로 서치하다 보니까 뭐 미술 쪽 어느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디지털 아트에서 대상 받으셨어요. 네, 챗GPT로 했다고. 네, 미드저니로. 네, 그래서 그 명예도 아예 그 출품할 때 명예도 미드저니라고 했나 AI라고 했나? 근데 아예 딱 그 기입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새로운 또.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 장을 열었는데 반면에 안 좋은 소리도 엄청 많이 들으셨죠. 이게 미술이냐. 근데 미술이라고 개념이 저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기도 갖다 놓고 예술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직접 명령해가지고 해본 사람은 그 정도 예술이다라고 인정할 것 네. 같은데 안 해본 사람이 말할 것 그러겠네.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안 클래시컬한 해봤을 때는 아트 일주일이면 하시는 다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네요. 미술을 한다고 해서 그리는 기술을 미술이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거를 무언가 이런 네. 시대를 열거나 이런 것도 미술로 맞아.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처음에 백남준 아트센터 갔을 때 그치.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 그럼요. 그걸 쌌는데 그냥 싼 게 아니라는 거. 그쵸. 그 조화가 있다는 거. 네. 근데 이게 디테일이 조금만 달라져도 확 촌스럽고 확 괜찮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줘 하고 내가 구도를 아예 그려서 넣더라도 거기서 맞아. 1, 2mm를 옆으로 당기고 싶고 이 위로 올리고 싶고 막 약간 뒤집고 싶고 이게 있잖아요. 아마 그런 기능까지는 없을 건데 다른 앱이나 다른 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뭐 웹툰이라던가 그런 거 할 때 디지털 아트 할 때 다 그런 툴들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드저니를 통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전문가 틀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재조합해서 하시는 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D 공간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미드저니 그림 깔고 이렇게 이렇게 뽑아내고 하는 것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폭망하지 않으셨는데요? 엄청 발전하고 갖고 오셨는데? 책이 안 나왔어요. 책은 나오겠네. 책이 안 더 나왔어요. 콘텐츠 만드시려고 안 만드신 거잖아요. 아니요, 정말.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데요, 지금. 아니, 이제 지난번에는 이게 너무 우후죽순으로 있다 보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욱해가지고 미드전이 너무 이봐 야 내가 뭐 고용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돈도 줬는데 내가 지금 백수인데 시간이 많지 내가 돈이 많아? 아니야.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ChatGPT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네가 받는 돈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하고 묻고 싶네요. 네. 그런 거 묻지 마. 올려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GTP가 굉장히 좀 선생님 같은 네, 그게 굉장히 강화가 되죠. 친절하게 자꾸 알려주죠. 네, 친절하게 알려주고 뭐 제가 와, 너 이거 3번째 스토리 너무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그럼 제가 더 뭐 기대에 부응하는 막 이런 멘트까지 알려요. 그래서 기본 매너가 좋다 했어요. 매너를 가르친 거야. 네. 근데 윤리를 안 가르쳐놔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윤리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조치를 취한다 하는데 조치가 그래요? 취해질까 싶어요. 6개월 스톱하자 뭐 이러면서 그쪽 분야의 사람들끼리 너무 지금 윤리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만 스톱하고 뭔가 정비를 하자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팀들은 계속하고 또 일부는 좀 제재가 좀 있어야 된다. 사실 그렇거든요. 뭐 윤리 같은 것들은 뭐 진짜 그거는 엔지니어들 몇 명 영혼 갈리면 답이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살짝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인터넷을 막아놓은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범위까지 퍼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21년도까지만 자료 가지고 사람이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워낙 이상한 정보도 많은데 맞아요. 걔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여부도 사실 완전히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무방비로 막 뿌려지고 있으면 진짜 걱정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좀 잘 하시겠죠. 그분들. 저도 이제 호기심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방비로 뿌려져 있다라고 할 정도의 윤리 문제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거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얘가 도덕책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키워드를 넣기 들었어요. 나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키워드가 뜨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계속 거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될 수 있지만 누군가 또 이걸 자랑하잖아요. 나 이렇게 계속 뭐 했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 안에 찾아내서 바로 정리하는 그런 현재까지는 그게 맞아요. 우선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니 그건 영원히 그럴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 특성상 계속 패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어떤 OS, 뭐 전 iOS밖에 안 써봐가지고 전 모르겠지만 계속 업데이트하라고 오잖아요. 그게 계속 수정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정 단어를 쓸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쓰면 검색이 아예 안 된다던가 뭐 그렇게. 맞아요. 그런 거 GPT도 있죠. 얘기를 그래요? 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AI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친절하게 자기가 정말 인공지능이 아니라 정말 나는 기계이다. 우리를 설득해요. 안심시켜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지. 그렇더라고요. 그게 일반인들이 어떤 이렇게 접근해서 뭔가
비윤리적인 걸 하려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고 근데 또 머리가 좋은 어떤 사람들이 또 뭐 의외의 경우로 다르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거를 뭐 챌린지하는 것처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원래 처음에 인터넷 그럴 것 나올 때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 그걸 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최근 한 몇 년 안 됐지 그래도 뭔가 아동 키즈로 분리된 게 많이 안 됐을 거예요. 유튜브 키즈로 분리되고 거기서 이제 9세 미만 뭐 12세 미만 다 분리된 게 저는 많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댓글 못 달게 하는 거예요. 키즈들은. 키즈 영상 저희는 올리니까 댓글 달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전에는 분리 안 됐거든요. 예, 그런 거는 사실은 하면서 알지. 만약에 예를 들어 6개월 닫았다가 열잖아요. 그럼 6개월 늦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챗 GTP가 어쨌든 선빵을 날린 거죠. 먼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잘 나가는 거지. 이미 더 높은 기능들을 가진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구글이나 그런 것들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계속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부진하는데 GPT가 먼저 나 몰라. 내고 봐. 일단 내고 봐. 반응 한번 보고 하자라고 맞아요. 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가면서 손보면서 그렇게 하지 준비 다 해서 할 수 없지. 근데 또 미드저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선정적인 특히 이게 저도 계속 돌렸는데 왜 이 여자가 이 단어에 검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학습이 됐구나. 아니요. 그 학습된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기계고 랜덤인 거잖아요. 이게 100%의 확률로 괜찮은 그림들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키워드를 전혀 쓴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소방차 5살 남자아이, 그 5살 남자아이가 그 소방차에 걷어져 있는 천을 연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모르겠어요. 천을, 연다. 덮어져 있는 천을 연다의 의미가 이거에 연관되는. 선정적으로 느껴졌구나. 그런가 봐요. 거기 몇 가지 그림에서 딱 그 굉장히 글래머스한 여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아직 제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유튜브 보니까는 굉장히 선정적인 거 요구하면은 그거 뭐 금지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정적인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추상적인 언어죠.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저한테 나온 사진도 굉장히 선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5살짜리 아기에게 줄 동화책을 만들려는데 이 여자가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게. 그러니까 미드저니가 그쪽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인식 능력에서 떨어지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문맥을 세 번째 실수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얘가 미드저니에서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언어 단어 하나하나, 그러니까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토큰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은 그 GPT를 이용해서 나열을 했을 때 나는 소방차가 아까 민트님이 말씀하신 소방차긴 하지만 좀 주변이 그 각지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밝은 빨간색의 그 소방차 앞에 5살짜리 아이가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활짝 웃고 있어 라는 거를 문장을 쓰면은 인간은 명확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아이와 소방차가 분리가 되는데 미드저니는 그게 아직 그 문장을 소화하는 되는구나. 능력이 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GPT 같은 경우에도 그 분리를 확실히 하는 게 아웃풋이라는 그 입력어를 치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나 독서 노트를 만들고 싶어. 처음에 요약을 5줄 해주고, 그리고 뭐 키워드 문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 달 거니까 키워드들을 도출해줘라고 했을 때 요약해줘 아웃풋, 그 다음에 키워드 문장 아웃풋, 키워드 아웃풋 해야지 이렇게 딱 3개가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그냥 문장으로 쳐도 나올 수도 있지만 아웃풋으로 했을 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미드저니에서는 그 기능을 몰랐어가지고 계속 치면은 막 아이 머리가 소방차 위에 있고 얘가 그럼 끊어읽기가 안 되는 건가? 네, 끊어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끊어줘야 되는구나. 네, 근데 그게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 설명서를 안 읽은 거지. 가이드를 한번 쭉 읽고 있으면 아마 바로 캐치를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게 사용 설명서를 읽어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그게 모르지. 바로 접목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경제학을 백날 읽는다고 경제 잘하는 거 맞아. 아니거든요. 돈을 버는 거 아니죠. 그렇죠. 주식을 하면서 이 차트는 뭐지 하고 경제학에서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늦어지긴 했는데 이게 더블 콜론이라고 하나요? 이게 점점점점 예. 세미콜론? 아니면 더블 콜론? 더블 콜론? 예. 콜론을 2번 친다고요? 예. 그렇게 하니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명령어는 어떻지?라고 해서 봤더니 GP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프롬프트 가이드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인이 돼서 했더니 이제는 소방차랑 아이랑 나눠진 거예요. 그게 거기서의 문법이었구나. 예.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고 접근을 하시면 이제 미드저니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시행착오? 네. 너무 훌륭한데요? 네. 그러니까. 와, 훌륭한가요? 대단한데. 아니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도. 그것도 부럽네. 뭔가 하여튼 재밌어 보여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공대의 특성인지 싸워가면서 모르겠는데 걔랑. 아니 이제 저 결혼식 가서 저희 선배 결혼식 가서 또 공대 저희 동기들 여자 4명이 딱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 해봤니? 네, 야 재밌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공대 여자들이 공대 갈 때는 취향 맞아서 가는 거구나. 그냥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냥 갈 가지는 수 않죠. 없어요. 특히나 여자들은 왜냐면 뭐 우리나라 환경상 한문학과, 국어국문학과는 뭐 취향 안 맞아도 그냥 쓸 수 갈 수 있잖아요. 있지. 근데 공대는 감히 쓸 수 없구나. 취향 안 그냥 맞으면. 안 가. 한문학과를 취향이 안 맞는데 그냥 쓴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한문학과 뭐 그냥 왜 철학과 뭐 사회사학과는 그런데 그냥 가는 경우가 그냥 있죠. 가죠. 아, 근데 이게 같은 것 같아요. 공대 쪽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그냥 갈 수 없거든요. 철학과를 그냥 갈 수 없거든요. 그러네. 네,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바웃 약간 네. 문과 쪽이냐, 네. 어바웃 이과 쪽이냐, 요거는 있네요. 네, 그 네. 안에서 대충 가는 거지. 그쵸. 이 안에서는 저희도 뭐 도시계획 할 건지 건축할 건지 토목할 건지 이제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쉽지만 철학을 그냥 성적에 맞춰서 어떻게 성적 많이 맞아도 안 들어오죠. 가는구나. 한문은 아니지 이런 얘기죠 저희는. 그럴 수 있겠다. 분야가 서로 네, 이질적이니까. 맞아요. 저는 그냥 점수 맞춰서 아동학과 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점수 많이들. 맞춰서 갔어요. 네. 근데 체질을 많으셨잖아요. 어쨌든 이공계열의 체질이 그쪽이 맞는 거죠. 네, 맞는 그러니까. 거죠. 다행히 맞았던 근데 거죠. 반도체 쪽 하셨으면 아마 싫어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 디테일한 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치. 맞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또 신기하게 제 주변에서는 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전혀 다른 분야니까.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실은 저희 분야에서는 완전 디테일 제로인데. 네.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다.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 디테일하지 않으면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 성격이 완전히 그 센치 미리 다 재가지고 하시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싶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반도체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하지 않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맡기면은 네. 난리 나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런 전문가들 눈으로 보면은 보이겠구나. 생각보다 디테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공대 이공계 머리라서 거길 갔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디테일함을 요구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남편 보니까 그 성향은 맞는데 디테일한 게 맞아서 그게 설계를 그렇게 막 그 맞아 디테일 맞아요. 센치 재면서 하는 거 샤프로 다 그려가지고 아유 속 터져. 근데 뭐만 하면 맨날 그거 있죠 레이저 쏘는 거 레이저 줄자 대신 음. 맨날 그 줄자를 들고 다녀. 툭 하면 그걸 쏴. 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니 이게 줄자 말고 레이저자가 나왔는데 왜 줄자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손으로 하지 네. 그냥 이렇게 몇 병. 그러니까 역시 디테일하게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네. 도시계획은 이공계열이라도. 약간 그런 스케일이 큰 거 플러스 인문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런 그렇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문학 없고 양재역학이거든. 그 완전 또 완전히 다르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딱 첫 시간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사, 도시계획
무슨 수업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전공 수업에서 너희들이 해야 하는 거는 너희들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철학적인 삶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놓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계획을 정치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 플러스 우리의 말 한마디에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가치가 크게 등락하는 왔다 갔다 거기 하니까. 때문에 너희들이 소신 있게 쭉 밀고 나가지 않을 거면은 상업적인 검은 돈에 휘날릴 거면 지금 나가라. 네, 멋지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솔직히 와닿지 않죠. 맞아. 네. 근데 이제 용역사를 들어가 보고 뭐 공무원이 되어보고 해보니 아 그때 이 말씀을 그래서 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선 하나 다르게 그으면 어떤 데 집값이 오르고 어떤 데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종이에서 뭐 1cm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스케일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걸로 막 몇 억씩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맞아요. 생기는 진짜. 거예요. 맞아, 예. 맞아. 희비가.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그거죠. 한참 분당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왜 우리만 제1종 주거지역이냐. 아, 예, 맞아요. 2종으로 올려달라, 뭐 3종으로 올려달라. 그리고 뭐 이재명 같은 경우도 대장동 임대주택 뭐 이렇게 제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의 뭐 형평성인 거죠. 저기도 했잖아. 우리도 빼줘. 뭐 이런 것들. 그런 저희 것들을. 집질 동네도 그래요. 강 건너는 뭐가 되는데 강 이쪽은 또 뭐가 안 돼. 도대체 이유는 뭐야? 이유가 이유는 없어. 뭐지? 막 왜 이런. 선을 그렇게 그은 거야? 그러네 진짜. 이유가 다 나름이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정치적 네. 이유든 뭐든 간에. 네.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도시계획가니까 도시계획적으로 이게 다 같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뷰가 꽉 막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맨 땅에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고 이 정도의 상업 기능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저밀, 여기는 뭐 중밀, 여기는 고밀해서 그래야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파트가 그냥 가장 우선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이해를 못 받고 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갑자기 도시계획으로 네.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꿀팁 네. 대방출. 좋아요. 되게 중요한 거였네. 아니, 근데 네. 첫 번째는 네. 아까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아무리 이제 백날 설명을 해도 사진 하나 보여주는 것만큼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 구조가 잘 못하겠으면 잘 안 되면 일단 이미지를 링크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해줘. 글을 쓰고 그리고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그런 뭐 빛을 어떻게 해줘, 카메라는 뭐를 써줘, 이제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키워드, 그 미드저니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세 가지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은 좀 내 생각만큼 이미지가 표현이 될 거다. 네, 이 구조 하나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이트가 좀 유용한 게 있더라고요. 미드저니 프롬프트 헬퍼가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미드저니에서 가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뭐 베이직, 심플,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뭐 스케치하는 거, 무슨 뭐 파나 모양인 거, 뭐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나열해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키워드를 손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드저니에서 나오는 거는 사용 설명서는 PDF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책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 헬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조작을 해서 그 스크롤을 내리면은 나 360도 뷰를 볼 거야. 뭐를 할 거야?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명령어가 위에 딱 만들어지게 옆에, 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내용만 쓰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어차피 GPT한테 받았으니까. 간략하게 해줘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아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해봐야 좀 더 이해될 것 같아. 막상 해봐야겠다. 해보면은 이게 옆에다 메모를 해놓고 항상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뷰를 어떤 뷰로 하고 싶어? 정면 뷰로 하고 싶어? 탑 뷰로 하고 싶어? 아니면 360도 회전 뷰로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옆에 계속 붙여있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건데 얘는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가 스크롤만 누르면 뭐뭐뭐 해서 바로 카피해서 복사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초반에 그러니까 그 프리 버전 쓰시는 분들 이거 쓰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걸로 좀 익숙해져서 이 미드저니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해보고. 네, 확인해보고 유료 결제하시면 이게 좋을 것 유료일 때 같아요. 나오는 거 아닐까? 난 무료로 아니 써봐서. 다른 앱이에요. 다른 앱. 아, 미드전이 예. 프롬프트에 프롬프트 아. 헬퍼라고 아.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이게 근데 제가 영어를 그만둔 지 한 10년 넘었거든요. 아, 우리는 그렇게 15년 됐어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덥이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기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스펠링이 뭐예요, 도대체? 또 GITHUB. HUB.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미드저니 가이드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그 고양이 사진 하나로 이제 그 스타일을 바꿔서 이미지를 보여주기는 해요. 그게 한눈에 보기가 좀 확 와닿지가 않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페이지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심플한 게 뭔지, 예, 어떤 풍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한눈에 여러 개가 쫙 보여요? 예, 예. 한눈에 여러 개도 보이기도 하고, 네. 이제 클릭하면은 쭈루루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미드저니한테는 그 설명은 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사용자가 하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했었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소방차를 스케치 모드로 해줘, 뭐 피카소 모드로 해줘, 누구 모드로 해줘, 타일 모양으로 해줘 라고 했을 때 제가 다 해보면은, 저는 그 구독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낮은 베이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 제한에 걸리게 돼요. 이런 것들, 스타일 같은 것들이. 근데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다 보고 싶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미드저니도 추상 쪽이에요. 심플하게 하는 스타일이 뭔데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은 되게 친절하게 이분이 다 나열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야, 진짜 이거는 그냥 혼자 해가지고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 기덥 같은 경우는 뭔가 설명이 있었어요? 아니면 계속 유튜브 찾아봤죠. 유튜브나 뭐 글이나 외국 유튜브 찾아보는데 다 네. 나오더라고요. 외국 어렵다. 유튜브 외국 유튜브. 영어를 10년을 외국 유튜브에서는 기더브라고 했겠어요, 기더. 아니, 못 알아들었죠. 긴 문장을 좀 자막만 보는 거죠. 그 자동 번역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막만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 유튜버가 알려준 거라서 네, 네. 그 사람도 발음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랑 조금 달랐던 것 같기는 하는데 진짜 쓰는 요령을 여기저기서 막 들으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네. 쌓아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그 미드저니 관련된 책 발간된 게 이게 정식 책이 아니라 PDF로 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아, 네. 하나 쓰세요. 이 정도 살짝 써도 팔릴 것 같아. PDF로. 왜냐하면 전자책은 사실 초보가 그거 찾아보느라고 사는 거라서 강추. 왜 예전에 나 어디 봤는데 14페이지 써가지고 뭐 거의 뭐 돈 많이 벌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그 시험 친 거 노트를 14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 능력들이 있으신 건지 그런 책들이 그냥 몇천 원에 팔리는 게 아니라 뭐 5만 원? 막 비법 15만 원 그러기도 해서 하고. 팔리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 깜짝 6천 원, 놀랐어요. 5천 원 이랬어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 몇 장 해가지고. 단돈 3천 원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하지만 할 일이 아들이 저한테 또 요청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일단 하고 할 일이 많네. 출판업 하나 근데 그거 등록하시죠. 하나로 여러 가지 아들 책도 만들어주고 네. 본인 전자책도 쓰고. 근데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디스크라이브인가요? 발음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묘사하다의 네. 영어 디스크라이브. 네네네. 네, 디스크라이브. 네. 그게 네, 그 버전 5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설명해봐. 네 스타일대로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이거 빛은 어떤 빛인 거고, 어떤 풍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피카소 그림을 하면은, 이거 빛은 어떤 거고, 뭐 어떤 풍에, 뭐 하는 것 같아. 알았어. 그거 다시 한번 재생해줘봐. 근데 여기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바꿔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능이 새로 나와서 이게 근데 유료만 되는 건지는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 5가 버전 5가 유로만 오픈이 된 걸 수도 있을 그럴 것 것 같거든요. 같아요. 그 정도 예. 기능이면. 무료는 진짜 뭐 몇 개 안 돼서 잘 안 되더라. 예. 근데 무료도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다 쓸 수 있어요. 쓰지 못했건 내가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거 아니면 해봤어요.
얘네가 오픈 안 한 게 많은 건가? 그래서 유료 결제를 실제로 했는데 지금 쓰는 거 보면은 실은 다 프리에서 네, 쓸 수 있는 있는, 건데 그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그리고 때문에 시간 네, 제한 200분인가 재생하는 시간이 200.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 요금제고 몇 그 개가 제가 정해져 있어요. 주말에 한 적이 있었어요. 주말에서 막 넣어서 이제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몇 번 나오다가 하여튼 토요일 저녁쯤이었나? 그러니까 몇 번 나오다 나중에는 계속 자막으로 토요일 날 그 트래픽이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돈을 내시던가 다음 기회에 이용하시라고. 아, 그럴 수 있겠다. 트래픽이 생기면. 그럴 수 있겠네. 돈 안 내는 사람들은 주말에 못 써.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2개 사이트만 앞에 말씀드린 2개 사이트만 좀 숙지가 되면은 그냥 프리 버전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깃허브랑 네. 아까 디스크라이브 미드전이 뭐 프롬프트 프롬프트 헬퍼. 네. 헬퍼. 사이트는 보내드릴게요. 괜찮은 네네. 것 같아요. 여기에도 첨부하면 되겠네요. 네. 그 키워드 주시면. 그리고 이미지하고 명령 주셨던 거 혹시 캡처하실 수 있으면 캡처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옆에다 탁탁 띄워놓을게요. 블로그 쓰실 거죠? 블로그 쓰시면 링크. 아니 이게 정리하는 그러니까 제가 학습하는 거랑 정리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문제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야. 되게 또 어려운 시간이 문제야. 많이 걸려. 네, 정리하는 게. 이게 동화책 쓰는 것보다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일단 동화책 만들고. 돈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PDF로 내려보는 걸로. 네, 거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완전 유익한 시간.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해보고 싶은데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언제 하지? 시간을 내야 되는데. 시간만 내시면 돼요. 네. 처음에 할 때 시간이 걸려서 좀 네. 시간이 길게 저도 사실은 알겠습니다. 미드전이 쓰면서 힘들었던 게 그 프롬프트를 몰라서더라고요. 네. 그 매뉴얼이 있는 걸 봤는데 한국 사람이죠. 귀찮이죠. 네,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랬죠. 네. 네, 그러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 한번 해봤어요 하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기피디님이 뭐 같이 헤매보시죠. 네, 같이 해보시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